자, 11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했어. 별표를 마구마구 때려봅시다. 원자 구조에 대해서 식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잘 실수 없이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던 거고, 우리 원자 구조에서 사용하는 식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두 개뿐이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꼭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봅시다. 기억. A에서 빛을 갖다가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높은 궤도에서 아래쪽 궤도로 떨어지면서 빛을 갖다가 방출했을 거야. 기억은 틀렸고. 니은. 람다 뭐시기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이다. 이건 식으로 표현해보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이 A는 이 B 더하기 이 C. 오케이? 천천히. 시간 우리 괜찮아. 그치?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빨라. 오케이? 그럼 얘는 HF로 바꿔주고 H는 날려버릴 거니까 FA는 FB 더하기 FC.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해 줄 거야. 얘를 활용해 줄 거야. F는 람다분의 C니까 C 또 다 날립시다. 람다 A분의 1 더하기는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 니은 맞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니은이 맞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기억이 틀렸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디귿. 이거를 보고 이제 조금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고민할 게 없지. 다시 한번 해보면 E3 빼기 E2는 뭐야? E3 빼기 E2는 뭐야? 그냥 C의 에너지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E씨.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3 빼기 E1은 EA. 오케이? 그러면 얘는 HFC, 얘는 HFA인데 얘네를 갖다가 람다식으로 뒤집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 람다 A분의 1, 람다 C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위아래가 바뀌어버린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볼 필요도 없이 뭐 정확한 답을 요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 위에 갑자기 분모로 바뀌고 위에도 갑자기 분수로 바뀌고 하면 위아래가 뒤집힌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FC분의 FA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람다 A분의 람다 C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답이 니은만 맞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12번으로 가봅시다. 이런 거 좋아. 회로 같은 거를 여러분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로를 보는 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선생님 그 중고나라 무료 강의 있지? 그거를 보고 전기 회로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해. 아직도 전압이랑 전류 헷갈리는 학생들 현장에도 많거든.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쉽게 그거는 보강할 수 있는 거야. 돈 안 들어, 무료야. 중고나라 찾아가지고 꼭 보기를 바래. 뭐 카츄 피카츄인가 뭔가 해가지고 선생님 찍어놓은 거 있어. 잘 찍었어. 되게 정성 들여서 많이 찍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꼭 보도록 하고, 또는 그 중3 때 배우나 현재? 그때 보면 이제 회로 가지고 노는 거 있어. 저항 막 직렬 땐 더한다, 전류가 일정하다, 병렬 땐 뭐 전압이 일정하다, 뭐 저항은 뒤집어서 더한 다음 다시 뒤집는다,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지? 그런 거 한 번 더 점검하기를 바래. 오케이? 수능 때는 그거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 오케이? 12번 볼게.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2개, 동일한 저항 ABC와 전지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P형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A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여기로 전류가 흐른대. 그러면 만약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전류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었을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이렇게 갔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 그래서 얘가 N, 얘가 P라는 거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렇지? 기억. X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X는 P형 반도체니까 맞는 얘기. 니은. Y는 N형 반도체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 디귿.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얘 어떻게 되니? 회로가. 배터리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다이오드 하나 지나주시고 위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하나가 있고 아래쪽으로 바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네. 그치? 이게 B야. 위에 있는 얘가 A야.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C가 있겠네. 그럼 얘네들 다 같은 저항이라 그랬으니까 위에는 이 R, 얘는 R. 그럼 위로 전류가 더 조금 가고 밑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겠지? 디귿 어때? 맞지? 오케이? B에서 더 많이 흐르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이런 거 회로 알아야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아는 사람은 되게 쉬웠는데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고 당황하거든. 등에서 막 땀나고 아씨 이거 배운 지 너무 오래됐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챙겨놓으라고. 오케이? 답 4번.
오케이. 13번으로 갑시다. 얘도 되게 기출문제스러웠었고 좋지. 이런 게 기본을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지. 오케이. 마이크와 소리 분석기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고 분석한 기타의 서로 다른 소리 A, B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잘 판단하는 방법 0에서 4초, 0에서 4초까지 3번 볼록, 2번 볼록, 진동수가 얘가 만약 3F라면 얘는 2F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빨리빨리 써놓고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거야. 가보자. 기억.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어떤 원리를 이용해 주지? 무슨 막 그 다이나믹 막 그런 원리도 있고 막 축전기를 이용한 막 콘덴서 마이크 이런 것도 있고. 그치? 그리고 앞전 소자를 이용한 마이크도 있고. 근데 보통 다이나믹 마이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지. 그 진동판 아래쪽에다가 코일 달아가지고. 그치? 축전기 이용하는 거는 진동판 아래다가 축전기 달아가지고 용량 변화 시켜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 그치? 교류 신호로 만들어주는 거였었지. 잘 기억해놔야지. 니은. A는 B보다 한 옥타브 높다. 그럼 진동수가 2배가 컸어야 되는데 1.5배니까 니은은 fail. 오케이. 디귿. B의 주기는 EMS. 오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밀리세컨드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왜냐면은 한 번 그 가장 높은 곳, 여기는 이제 가장 낮은 곳이니까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한 번 여기에 있는 마루에서 여기 있는 마루까지의 거리,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오케이. 잘 알고 있어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14번으로 가봅시다. 광전효과 나타내준 건데 광전효과도 굉장히 무난했었어. 이것도 선생님 그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1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더 까다롭게 냈거든. 전류의 값도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다. 그래서 엄청 무난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AB 비쳤더니 전류 흘렀고 BC 비쳤더니 전류 흘렸는데 AC 비쳤더니 안 흘렀다. 오케이? 그럼 B가 뭐다? 블루 칼라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그리고 AC 비쳤을 때 전류 안 나왔으면 A를 비쳤을 때도 안 나왔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기억.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B가 에너지가 큰 거, B가 진동수가 큰 거, B가 파장이 작은 거 다 연타로 주죽 나와줘야 돼. 기억은 맞았고. 니은. 기억은 I0이다. 0이지 0. 안 나오지. A랑 C를 비춰도 안 나오는 녀석이니까. 디귿. 흰 종이 위에 A와 C를 함께 비추면 자홍색으로 보인다. B가 블루 컬러거든. 자홍색으로 보이려면 블루 컬러가 섞여 있어야 돼. 레드랑. 근데 A랑 C는 그 레드랑 그린이거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오답까지 우리가 잡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1번 기억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답이. 그 다음에 15번도 가봅시다. 얘도 송전 파트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지만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문제의 취지는 정말 좋다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싶어.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은 17번 정도까지는 쭉 없었어. 그치? 뭐 헷갈려서 상대성 이론이나 11번 같은 거 조금 삐그덕할 수는 있었겠지만 너무 아깝지 그러면. 뒤쪽에 18, 19, 20번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런 거 틀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런 거 틀렸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합시다. 아마 여러분도 어려워서 틀리지 않았을걸? 그치? 양심에 손을 얹고 어려워서 틀리지 않았을걸? 앞에 있는 11번이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 그치? 잠깐 잘못 실수해서 그런 거거든? 이해해! 맞아. 많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우리 최대한 좋은 성적을 보여주려고 수능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다 잡아가자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15번 봅시다. 주상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전압 V1, V2로 걸렸다라고 했고 헤어드라이기를 켰을 때가 껐을 때보다 큰 물리량을 갖다가 고르래. 헤어드라이기를 켰다라는 건 전등만 쓸 때보다 전력을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집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무조건 커질 거야. 이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주는 만큼 쓰는 거니 쓸 만큼 주는 거니 쓸 만큼 주는 거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러면은 어차피 V1 대 V2는 코일의 비로 정해져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어차피 가정에 전달돼야 되는 전압은 걸어줘야 되는 전압은 220V란 말이야. 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값도 정해져 있고. 그치? 전압은 안 변해. 그치? 근데 내가 전력을 더 쓸래요. 근데 전압은 정해져 있어요 라는 거는 전력을 더 쓸 거니까 전류를 더 흘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이 맞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디귿. V1분의 V2 전압의 비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걸 거고 16번 봅시다. 태양 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내용 한번 정리하면
PN 접합면에서 빛을 비춰주면 양공과 전자의 쌍이 발생하게 되고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갈라지게 된다. 뭐 때문에? 광기전력 효과라고 얘기를 해준다. 오케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전자가 나오는 방향이 바로 N형 반도체고 밑에가 P형 반도체다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지. 오케이? 기억. 태양전지의 PN 접합면에서 생성된 전자의 이동 방향은 A이다. 맞는 얘기가 될 거야.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니? B야. 왜? 전자가 위로 움직였다라는 건 전기장은 반대로 생겨 있다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양공이 아래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전기장이 아래로 발생돼 있다라는 얘기고. 이해 가지? 오케이?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돼. 전기장을 물어보는 건지 전자의 움직임을 물어보는 건지 양공의 움직임을 물어보는 건지 전류의 움직임을 물어보는 건지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된다고. 이해 가죠? 니은 X는 P형 반도체다. N이다 이 새끼야. 그지? 디귿 태양전지는 교류 전류를 발생시킨다. 직류 전류를 계속 발생시키지. 그래서 태양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것까지 엮어줘가지고 그 빛이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이런 문제 풀었던 것들 기억나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잘 챙겨주도록 합시다. 우리는 맨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17번으로 오면서 문제의 사이즈가 좀 커졌는데 17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지. 특히 이런 교류전원에다가 전기 소자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숙달됐을 거라고 나는 믿어. 오케이? 그래서 보통 직렬 연결이 나오고 여기 전원에서 걸어주는 전압을 갖다가 저항값에 따라서 비례식으로 나눠 먹는다라는 거.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못 알아들었으면 제발 개념 좀 잡고 와. 알았지? 개념 공부 다시 하고 오라는 얘기야.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어. 그러면은 그냥 문제를 조금 더 풀면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즉 나랑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그러면 개념이 부족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선생님은 너네가 개념 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개념도 섞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못 알아들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개념 공부가 조금 부족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위기감 느끼고 빨리빨리 공부해야 돼. 우리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해 가지? 가보자. 저항과 축전기를 이용한 교류 회로의 특성에 대한 실험이다. 기억이랑 니은의 저항인지 코일 축전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에다가 그 전압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측정되는지 이제 기억에다가 그냥 전압계를 달았다라는 얘기지. 기억을 진동수를 높여가면서 전압을 측정했더니 점점점 전압이 낮아지는 걸 확인을 했거든. 직렬 연결일 땐 저항이 큰 녀석한테 전압이 더 많이 걸리거든.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직렬 연결해서 여기 교류전원에서 공급해주는 전압은 정해져 있을 건데 그 값이 기억 거는 점점 줄어들고 니은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그러면 기억은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압이 줄고 있다는 건 저항이 줄고 있다는 거고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이 줄어든다라는 건 이 새끼가 축전기구나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다. 이해가지? 못 알아듣겠으면 개념 잡으세요. 니은은 저항. 개념 잡으라는 거 나쁘게 듣지 마. 필요한 방향을 내가 제시해 주는 거야. 나랑 대화가 되면 문제 이제 많이 풀어. 문제 풀면서 이제 정리하고 그래. 근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가치 있게 푸는 게 좋아. 소중하게. 오케이? 모든 글자 토시대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저항이다. 틀린 얘기. 축전기다. 니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진동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기억이랑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겠지. 왜? 기억계 줄어들고 어차피 교류전원에서 공급해주는 전압 V는 일정할 건데 기억계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니은 거는 늘어난다라는 얘기거든. 이해 가지?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감소한다. 진동수가 커질수록 회로 전체의 저항이 어떻게 되고 있니? 줄어들고 있지. 전류가 증가하겠지. 디귿은 틀렸겠지. 답이 니은만 맞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지. 18번 문제로 가봅시다. 보자. 18번 문제. 솔직히 접근법을 갖다가 아마 아이디어가 그 현장에서 안 떠올랐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좀 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다가갔을 것 같아. 오케이, 같이 한번 볼게. A랑 B는 질량이 같고 0에서부터 4L까지 움직이게 할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0에서 L 구간 여기까지만 힘을 줬다가 나머지는 등속도 운동을 시킨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속도를 VA라고 잡아볼게.
B 같은 경우에는 FB라는 힘을 줘서 등가속도 운동을 시킨 다음에 L에서부터 3L까지 등속도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FB라는 여기서랑 똑같은 가속도의 크기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를 여기 도달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아니니 그러면? A는 푸시용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아니니? 이게 A 거야. 그렇지? B는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야? VT 그래프 그리는 거야 지금. B는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야? 푸시용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근데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걸렸다라는 얘기야? 똑같이 걸렸다라는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할게. 여기까지 걸린 시간도 T라고 할게.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얘네의 면적조차 뭐로 같다라는 얘기야? 4L로 동일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첫 번째 가속하는 구간에서 이미 얼마만큼 간 거야? L만큼 갔다. 그 다음 등속도 운동할 때 얼만큼 갔다? 3L만큼 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L만큼 갔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 몇만큼 갔다? 2L만큼 갔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얼마만큼 갔다? L만큼 갔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똑같은 거리를, 오케이? 똑같은 이제 시간 동안 갔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 즉 VA라는 속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VB라는 속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까지 같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마 여기서부터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B가 각각 0에서부터 L 구간에서 받은 일을 갖다가 WA, WB라고 할 때 WB분의 WA는 이라고 나왔는데 잘 생각해봐. 이거 무슨 문제야? 일과 에너지 문제야. 오케이? WA는 뭐야? FA 곱하기 L이야. 오케이? WA가 뭐냐면 FA 곱하기 L이야. 뭐 어쩌라고요,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힘이 R자 힘이 해준 일의 양이거든. 뭐니?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해 가지? 오케이? WB는 뭐냐? FB 곱하기 L이거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 녀석들의 B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해 가니?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저렇게 접근해도 되고 그러면은 속도를 구해가지고 운동 에너지의 B를 갖다가 구하면 되겠다. 왜? 질량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또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B를 갖다가 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속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봤어. 오케이? 여기 있는 VA랑 VB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 구하기 되게 쉽거든. 봐봐. T라는 시간이 걸려갖고 4L이라는 거리를 갖다가 가야 되는 건데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편한 네모로 바꿔줄 수가 있어. 얘 봐봐, 얘. 얘 어때?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아? 얘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여기 만약 T0라고 한다 그러면은 VA라는 속도로 2분의 T0만큼의 시간 동안 간 거리다라고 표현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 가니? 이해 가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런 네모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성형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러면은 요만큼의 시간을 갖다가 날리고 VA 곱하기 요 조정된 시간만큼만 해줘도 4L이 나온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네모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편하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선생님 그럼 얘도 설마? 그래, 얘도 설마.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우리가 새로운 네모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VB 곱하기 새로운 네모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준다라는 얘기지.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해주면 4L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 가지? 이해 가지, 이해 가지.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B 같은 경우에 한번 봐봐. 원래 걸려야 되는 시간은 얼마만큼이었었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똑같을 거야. 왜냐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사각형이랑 면적이 2배 차이가 나거든.
근데 위에는 높이는 똑같잖아. 그럼 밑면도 똑같다라는 얘기지. 얘는 반으로 나눈 값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러면은 얘는 시간을 어떻게 썼다라는 얘기야? t를 갖다가 이쁘게 3등분해서 썼다라는 얘기야. t, 2t, 3t 그래갖고 3t 동안 움직였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3분의 1t, 3분의 2t, 여긴 t 이렇게 돼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한 요 네모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3분의 2t가 된다라는 얘기야. 3분의 2t.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 이해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한번 봐봐. 얘는 이 네모만큼이 3회를 간 거야. 3회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만큼 이 L만큼을 갖다가 간 거거든.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갔니? 그러면 봐봐. 여기서 걸린 시간이 3이다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걸린 시간은 몇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2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아니? 왜? 얘가 1이니까. 오케이? 얘가 1이잖아. L이잖아. L. 얘는 3L이고. 그럼 여기 걸린 시간이 몇 대 몇일 거야? 1대 3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이 2배가 걸렸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대 3이 됐을 거라는 얘기야. 뭔 얘기하는 건지 알겠지? 그러면은 굳이 시간을 말해보자면 몇 등분 했어? 5등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 네모로 만들어주면 시간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5분의 4로 털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사각형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지? 원래 얘는 삼각형이었으니까 이만큼 걸렸던 시간을 네모로 만들어주면 1만큼 걸렸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얘가 여기로 올라가니까. 이해 가지? 그러면은 5였던 시간이 4로 줄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5분의 4t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 가지? 그러면 VA와 VB의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VA 곱하기 5분의 4t가 VB 곱하기 3분의 2t다 라고 해주면 VA가 6분의 5 VB다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어. 그치? 그럼 VB의 속도가 6이라면 VA의 속도는 5였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운동 에너지로 생각해보면 2분의 1 M 25, 2분의 1 M 36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B가 36분의 25거든.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을 하느라고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푸는데 걸린 시간 선생님은 한 3, 4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이렇게 네모 변환을 갖다가 해주는데 선생님이 이볼루션 문제풀이 하거나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네모로 만드는 거 이게 결국에는 평균 속도를 활용해 주는 건데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네모로 만들어준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최단 시간이 걸렸었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선생님도 풀면서 이거 되게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19번 봅시다. 19번은 괜히 생긴 게 어렵게 생겨서 그렇지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 얘 엄청나게 쉬운 녀석이거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1회에 있었나? 거기에 있는 유체에 있는 부력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쉬워. 얘가 더 쉬웠어. 여긴 일반 시험에서는 킬러 파트가 난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 많이 어려운 문제가 뭐 20번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디어만 있었다 그러면 좀 괜찮았을 것 같고 18번 같은 경우에도 얘는 솔직히 조금 인정이긴 하다. 18번이 좀 많이들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하다. 아마 18번 때문에 등급이 조금 내려갔을 것 같기는 한데 아이디어가 좀 빨리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풀어냈겠지만 체감 난이도가 엄청 높았을 것 같기는 하다.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랑 운동의 법칙은 항상 연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19번 문제로 가봅시다. 밀도가 로우인 물체가 바닥에 실로 연결되어 있고 수조와 물체의 무게는 10N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수조랑 물체의 무게를 합쳤더니 10N이 나왔대.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1리터만큼 채워줬더니 17N이 찍혔다라는 얘기는 넣어준 물의 무게가 7N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에서는 실이 끊어져 물체가 떠오르는 물을 더 부어가지고 1리터까지 눈을 채웠을 때 무게가 19N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더 부어준 물의 양이 2N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 보면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물의 밀도가 1리터당 1kg이다 라고 써 있는 걸 보면 너무 좋은 힌트지. 1리터는 10N의 무게를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7N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0.7리터 부었다라는 얘기거든. 이해가지? 0.7리터 부었는데 1리터까지 채워졌다라는 얘기는 요 새끼 부피가 0.3리터라는 얘기야. 이해가죠? 0.3리터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거기에다가 2N을 갖다가 이렇게 더 넣었어. 오케이? 그래서 1리터를 갖다가 이렇게 맞췄다라는 얘기인데 물이 잠긴 부피만큼도 물의 부피만큼의 영향을 얘 0.3리터만큼 물의 부피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얘도 그만큼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지. 그럼 봐봐. 총 들어가 있는 물의 부피는 0.9리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1리터까지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잠긴 부피가 0.1리터라는 얘기야. 그거 이해가지? 그러면 전체 부피 0.3, 잠긴 부피 0.1, 밀도는 3분의 1, 누구의? 로의, 유체의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로는 3분의 1 곱하기 1이다 라고 해갖고 3분의 1을 찍어주면 되는 거겠지. 답이 4번이었어.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 문제 풀 때. 그래서 개념이 정말 잘 잡혀 있다 그런다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이디어가 아니야. 얼마나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19번에 있을 가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나는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알아. 현장에서 그 쪼여오는 압박감과 뭔가 19번에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은 멘탈을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좋아. 물론 쉽지 않아.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 일생일대기에 한 번 시험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약간 좀 잘못 틀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떨리고 정말 그 발발발 거리면서 이제 보는 건지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프로잖아. 애지간히 공부했고 6월 시합, 9월 시합, 이제 11월에 본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프로잖아 이제. 그치? 그러니까 본 경기 때는 충분한 자기 실력을 믿고 약간은 편하고 자기 실력을 믿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9번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풀어보면은 앞장이 있어야 되는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오케이?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20번 문제로 갑시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에 있는 1회 모의고사에 있는 돌림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최대 최소인 상황에서, 즉 임계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약간은 공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은 수업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한국사가 진짜 더럽게 안 되거든. 나 왜 그런지 모르겠고 외우면 되잖아 하는데 난 외워도 안 돼. 막 그런 경우가 있어. 그치? 근데 여러분이 물리를 골랐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른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 최소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 가보자. 공을 이쪽으로 족족족족족족 보내. 어떻게 될까? 이쪽이 점점 돌돌돌돌돌돌 돌아가려고 해. 그치? 그래서 얘가 너무 이쪽으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 실비의 장력이 안 걸리면서 얘가 획가닥 넘어가 버릴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근데 평형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점이 P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럼 봐봐. P점까지 공에 오게 되면 요 실비는 어때? 무용지물스. 아무 힘을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왜? 공이 돌려주고 막대기가 돌려주면 얘네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실비는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공이 이쪽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될까? 와 돌아간다고. 실비 이거 완전 출렁거리면서 그냥 위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P점에 있을 때 공이 P에 있을 때는 실비의 장력이 0이 걸린다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쪼르륵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점점 실비의 장력이 많이 걸리면서 이 막대기가 이렇게 하면서 들리게 되는데 실비가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평형인 순간은 어떨까? 실비가 당기는 힘과 물체가 당기는 힘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상황이 오게 될 거니까 여기 있는 물체는 수평면에서 어떻게 될까? 살짝 떠오르게 돼가지고 수직항력을 안 받는 상태가 될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공이 Q에 있게 되면 실 B의 장력이 얼마가 걸리는지 우리 알아낼 수가 있다니까. 얘 어떻게 된다고? 힘이 이빠이 걸린다고. 여기 밑에 있는 수직항력 안 받는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살짝 뜰 거니까 얘랑 평형을 이루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선생님답게 M은 1, G는 10, L은 1. 다 세팅해주자. 어차피 다 비례식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거기에 장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물체 M이라는 녀석 질량이 1, 받는 중력 10, 팔 길이 2. 그럼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이 20을 얘가 작용해줘야 되는 거니까 20. 오케이? 근데 팔 길이가 1이니까 실이 몇으로 당기고 있어야 돼? 20N으로 당기고 있어야지. 장력은 20N.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이렇게 최대 최소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주고 문제에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주면 돼. 기억! 실 A, B가 A를 당기는 힘의 합은 공이 P에 있을 때와 Q에 있을 때가 같다. 그지? 같지? 왜냐면은 아이솔레이션. 어차피 실 A랑 실 B가 당겨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어차피 실 A랑 실 B가 당겨야 돼. 오케이? 그럼 기억 봐봐. 기억은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니은 봐봐. A의 질량은 2m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좋아. 이 문제도 너무 좋았었어. 봐봐. 공이 P에 있을 때 실 A가 라지 A를 갖다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4mg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장력 실 B에 힘 하나도 안 걸리고 A에만 4mg가 걸릴 거니까 공이 2mg고 A가 2mg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니? 왜? 얘가 봐봐.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려는 힘이랑 여기 있는 막대기의 무게중심이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려는 힘이 팔 길이가 똑같거든. 오케이? 둘 다 L로 똑같거든. 뭔 얘기야? 그러면 얘네 둘이 질량이 같다라는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러면은 실 A는 공과 막대 A의 무게를 버티고 있고 그게 4mg라는 얘긴데, 팔 길이가 똑같은 곳에서 돌려주는 힘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니까 얘네 둘의 무게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니까 공의 무게도 2mg, A의 무게도 2mg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니은 A의 질량은 2m이다. 너무 맞는 얘기가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많이 들지 않았어. 우리 문제 풀 때 흑연이 많이 들지가 않았다고.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4L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거든. 우리 얘 여기에다가 놓고 계산해보면 되는 거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 거니까 어디를 픽해도 되는데 여기를 픽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저기 핀으로 한번 꽂아놓고 돌려주는 힘. 막대기가 돌려주네. 몇으로? 무게 20 그리고 팔 길이 1이니까 20 곱하기 1로 돌려줘. 그치? 그리고 공이 이쪽으로 돌려주네. 몇으로? 20 곱하기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 그치? 그리고 실이 위로 땡기네. 몇으로? 20 곱하기 팔 길이 몇으로? 4로. 그치? 그럼 x가 몇이야? 얘네 둘이 합친 게 얘여야 되니까 x가 3이다 라는 거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P에서 실까지 L, 실에서 Q까지 3L이라는 얘기니까 디귿 4L이다 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돌림힘도 문제가 솔직히 이거를 알아냈다 그러면 이제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내면 기억, 니은, 디귿을 갖다가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요거가 현장에서 잘 생각이 안 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그래서 18번이랑 2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했었는데, 선생님 EBS 소속 아니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 있는 문제 스타일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스타일을 갖다가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능 특강 문제나 수능 완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기출문제가 짱이다라고 하는데, 기출문제는 1번부터 17번까지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실제로 18번부터 20번까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가 약간 뉴 스타일로 나오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 그러니까 18, 19, 20번을 위해서라도 꼭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활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되게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문제들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완성도가 조금 있는 상태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하라는 얘기지.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에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변형한 문제들도 있고 직접 제작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다채로운 문제들 여러분이 좀 많이 접해보면은 분명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지? 끝까지 화이팅 해야 되고 여러분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지쳐도 계속 달리면 다시 달려줘. 오케이? 진짜 폐가 터질 때까지 달려보는 거. 폐 절대로 안 터져. 우리 체력이 얼마나 센데. 오케이? 그러니까 끝까지 달리는 거고 절대로 약한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대학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울컥하는구나.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지막에 와 이러고 끝내자 우리. 알았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얼마나 좋게 끝낼 수 있겠어. 알았지? 그러니까 끝까지 화이팅 해갖고 진짜 달려보자. 알았지? 화이팅 합시다. 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니까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